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의원님? 예, 현재로서는 안 보이네요. 참. 개혁 보수 신당이 좀 희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평하십니까? 글쎄 지금 뭐 벌써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현재로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네요.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뭐 1차 실패 아니냐고 평가하는 것 같은데 애당초 35명에다가 29명이니까 1차 실패 아니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숫자상으로 따질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새누리 시즌2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왜 아니 의원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아니 거예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죠. 반응들을 볼 때. 반응들? 예, 예.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또 거기서도 뭐 자리 다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단 참여와 반성이 앞서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랍니다.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떼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차례차례 하나하나 한번 좀 여쭤보죠. 일단 가칭이죠. 아직은 개혁 보수 신당. 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가칭 당명에 대한 어떤 인터넷 댓글 한번 봤거든요. 좀 여기서 인용하기는 좀 그런데요. 당명 마음에 드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분명히 계산했을 텐데. 네. 왜 보통 약칭으로 이제 부르게 되니까. 네,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보신. 아이고. 참. 그래요? 왜 이렇게 생각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의원님 그러면 혹시 안 냈었어요? 당명 정할 때? 저는 아직 합류는 안 됐죠. 공식 합류는 아직 아니니까.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저희들은 이제 당명을 공모를 하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일단 가칭이겠지만은 이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이 제안한다면 어떤 당명을 제안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냥 당당하게 보수당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당? 예. 영국의 보수당 이런 예. 것처럼. 당당하게. 예. 뭐 개혁자 붙일 거 뭐 있어요? 보수 자체가 개혁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예. 잠깐만요. 보수가 개혁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맨날 똑같은 보수가 아니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해 나가야지. 같이 예. 변해 나가야 되니까 그게 예. 개혁이잖아요. 예. 그 보수당 해놓으면은 이제 새누리당이 쭈그러들겠죠. 저거는 무슨 당이지? 저건 그런 극우정당인가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새누리당은 지금 의원님 말씀 극우당으로 이렇게 취급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극우당이죠. 새누리당은? 예. 그래서 사실 해체돼야 마땅한 정당인데. 예.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혹시 방송에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새누리당 남아있는 의원들로부터 항의 안 받으세요? 저한테는 감히 항의를 못해요. 왜요? 그러다가 또 무슨 얘기를 들을까 봐. 옛날에 원유철 이제 당 원내대표가 네. 선거 끝나고 또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끝내줬죠.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가시다. 맞아요. 예, 그때 그걸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반응은 안 왔습니까? 뭐 이제 속이야 부글부글 끓겠지만은 인내심들이 많은 분들이라서. 예. 독설가시군요. 근데 저도 사실 뭐 그런 얘기 듣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러다가 뭐 새누리당 시즌2 취급받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일단 이전부터 한번 짚고 가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신문세타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예. 혹평인데 예.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그런 혹평을 듣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시간 걸릴 게 뭐 있어요? 시작부터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참여와 반성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석고대죄한다고 그동안 모든 걸 잘못했다. 그래야지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네. 왜 아직도 참여와 반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처음 하시는 이야기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무엇을 그러면 반성하고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느냐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든 게 국정교과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이런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야기한 여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이제 이게 개혁적으로 모양을 바꿀 때 구체적으로 말만 뭐 보수 신보 신당이니 바로 그거죠. 개혁 보수니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입법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국정교과서 이야기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김무성 의원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더 설명 안 드렸는지 충분히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실 텐데요. 예.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김무성 의원이 어제 교육부의 입장 발표 위에 무슨 논평, 그러니까 코멘트한 걸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곤혹스러운데요. 그래도 얘기해 어쨌든 주시죠. 본인 말은
자기가 이제 중도 개혁을 지향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뭐 그것도 더 달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정교과에서 물어보면은 진짜 옛날처럼 얘기 못 하겠죠.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때 내가 이런 과오가 있다. 예. 그러면 또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죠. 근데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아예 입장 표명을 안 하거나 입장 변경을 안 한다면 그때는 의원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네. 전반적인 거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몰아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네, 곤혹스럽네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 네. 아까 또 자리다툼 말씀하셨는데 네. 관련해서 이걸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합류하기로 했다가 지금 한 발 빼지 않았습니까? 일단 합류를 안 했는데 그 신당이 좌클릭을 우려한다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짜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지금 새누리당이 수구 우파잖아요. 그러니까 네. 좌클릭을 해야 되지 신당이 되려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 그냥 수구 우파로 남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어떤 점을 가지고 좌클릭을 우려한 걸까요? 나경원 의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좌니 우니 뭐 보수니 진보니 얘기하는 게 조금 어색해요. 뭔지. 왜요?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네, 좀 어색하긴 좀 한데. 나경원 의원에 대한 낯설어요. 평가절 아닙니까? 아니 하여간 낯설다는 얘기만 드리고요. 네. 아, 되게 지금 네. 완곡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낳고 이념 낳지 이념 낳고 사람 낳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때 청계천 개혁하고 대중교통 개혁을 했는데 네. 그게 전형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을 좌파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면 그 정책을 쓰는 거지 그게 네. 좌파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 우매한 거죠. 근데 잠깐만요. 청계천이 좌파 개혁입니까? 그 환경 전형적인 친환경 정책으로서 예. 좌파 정책에 들어가고 대중교통 개혁이야말로 아, 그거는 예. 준공영화를 했기 예, 여러 가지 때문에. 평가가 있으니까. 예. 근데 청계천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적을 하던데. 친환경 친환경 복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청계천. 지금 청계천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뭐 이건 좀 약간 새길로 빠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요건 좀 이견도 있다는 점만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 합류를 안 한 진짜 이유는 원내대표 자리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당이 네. 유승민과 김무성이 주도하는 신당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네. 뭔가 나도 좀 돈급을 인정해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원내대표를 보장받고자 했으나 보장이 안 돼서 합류를 안 한 거다라는 그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과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뭐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추측도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니까요. 예. 어쨌든 자리에 대해서는 되게 애착이 많은 분이에요. 아, 그래요? 또 두 번이나 또 떨어졌으니까 더 그러겠죠. 아,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경선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후 다시 합류의 가능성 여지는 그래도 남아 있다고 보세요? 여전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왜냐면 대통령 탄핵이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겠죠. 명분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삐진 겁니다. 삐졌다? 예. 아, 이것도 나경원 의원의 반응은 없겠죠? 이런 삐졌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른바 비박계 모임으로 알려졌던 비상시국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함께했던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인데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분은 하여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또 그렇게 찬양하고 네. 또 친박 행세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 가서 또 출마하고. 네. 그런데 제가 또 거꾸로 여쭤볼게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탈당하지 않은 게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여기서 꼭 그 얘기할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은 아이고,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무리해서. 그냥 지금 질문으로 대답을 가름하신 거죠?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죠. 이 주호영 의원을 이제 원내대표로 추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TK를 고려한 TK를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가장 적절한 인사인 건 사실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그 이후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되게 원만하고 네.
굉장히 또 영리한 분이에요. 영리하다는 건 예. 어떤 뜻입니까?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예. 아주 영리해가지고 사태 파악도 잘하고 순발력도 있고 네. 그래서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도 적임자라고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나경원 의원 말고는. 네. 예, 그러니까 된 거죠. 근데 이제 바로 또 여기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 보수를 자임을 하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를 해상 교통사고로 비유하고 했던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지적이 있거든요. 이제 부분적인 과오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전체를 이렇게 규정 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그런 부분 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치인들은 항상 뭐 자기 과오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네.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그 1월 24일 날 이제 창당이 되는 것으로 이제 일정표가 짜여졌으니까 네. 그 전이든 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자기 반성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 분명히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네. 당 대표는 누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또 당대표 한다고 또 티격태격 싸우면은 그 예. 꼴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영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지금 최근에 이 국가적인 재앙에 가까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네. 비박이라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제가 참여 반성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새로운 분을 영입을 해서 대표를 내세우는 것이 모양상으로도 맞고 네. 책임지는 모습에도 어울리고 콕 집어서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걸 누구를 딱 염두에 두는 건 없습니다. 에이, 염두에 두신 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백지 상태라고요? 예. 그러면 또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아니 보수의 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뛰쳐나온 분들인데 네. 그러면 자기 선언과 자기 행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가 당대표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자리 다툼이 생긴다 이거죠. 예. 눈꼴 사나운 또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의미 정말 누가 봐도 번듯한 분을 외부에서 손학규 전 대표는 어떨까요? 뭐 그 손학규 대표도 뭐 그 중에 하나 완화부 대모로 들어갈 수 있겠죠. 워러브 대모로. 네. 또 그러면 또 누가 있습니까? 후보군이 그럼 후보군으로. 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피해가세요 지금.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의원은 김무성 의원을 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당 같은데요. 대표로. 그러면 그야말로 새누리 시즌 2가 돼버리겠죠. 그러는 순간에 신당 창당의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냥 어나더 새누리당으로 되겠죠.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김무성 대표 체제, 그러니까 이 간판 갖고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요? 예. 아, 새누리당이 제일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2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대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로 뭐 추대든 뭐든지 간에 대권 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열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표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또 영입을 해야죠. 외연 내부에는 대표감이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뚜렷하게 내세워서 이제 저당에 뭐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라고 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겠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합류할 가능성은 솔직히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 숫자는 적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탄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새누리당은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이제 들어오면은 결국 새누리당은 갈 수 없으니까 여러 고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전망은 네. 어느 당에 그 몸을 의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지대에 남아있으면서 간을 보다가 예. 제3지대 전체를 아우르려고 할 것이다. 이게 예. 일반적인 전망 같던데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없다? 예. 뭐 제3지대를 아우르는 그것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모든 말씀은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끝나고 네.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세요? 네. 예. 그래서 빨리 네. 어디 한 군데 몸을 담그면서 이제 네. 위원을 확장해야지. 네. 어떻게 새롭게 뭐 그걸 세력을 만들어내겠어요.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네. 현실 가능성을 따져보면은 지금 뭐 모여서들 뭐 굉장히 고민들을 하겠죠. 그래요. 아, 참 항상 이 코너 진행하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절감을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 한번 특집을 한번 할까요, 의원님? 그건 또 자신 없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중심으로 1시간 특집 어떠세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아, 왜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쭙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명진 목사께서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했거든요. 왜 맡았을까? 예. 왜 맡았다고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뭐 이렇게 심심한 걸 못 참는 분이더라고요.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예. 또 좀 죄송하지만 어디로 튈지 예측이 좀 어려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굉장히 뭐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새누리당 안에서. 예, 근데 친박들이 또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또 그대로 끌려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태클을 걸겠죠. 예. 그런 과정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예. 중도에 그만두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간에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워낙 또 어디를 튈지 모르는 분이라서 또 그걸 달랜다 그러면서 또 어정쩡하게 또 봉합하면서 예. 가다가 결국 흐지부지 뭐 끝나고 말겠죠. 전당대회 하고 말겠죠. 아무튼 뭐 오늘 보도에 따르면 벌써 이제 친박 의원 몇 분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견제구로 날렸다. 벌써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멘트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다군요. 한번 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원의